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성인이 되면 바로 갖고 싶어 하고 또 없는 사람은 갖게 되는 그날까지 평생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때문에 차사순 할머니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960번을 도전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요, 운전면허 관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찬 법률 상식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두 분의 법률 멘토 함께합니다.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정성희 사무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운전면허 두 분은 어떻게 다 갖고 계시죠? 네, 당연히 갖고 있죠. 한 번에 다들 취득하셨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말이신가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필기에서 혹시? 필기도 한 번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실기에서도? 실기도 몇 번 떨어졌습니다. 의외시네요. 한 번에 그냥 척척 붙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초보 시절에 뭐 아찔한 사고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필기 실기 뭐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 네. 그냥 뭐 어디 땐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그냥 가면서 공부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말 정말 많았죠. 가면서 한 4, 50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정 보통이었기 때문에 78점을 떨어졌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합격을 하고 저희 때가 좀 이제 과외 전성시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과외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용돈이 좀 넉넉한 관계로 이렇게 해서 합격하자마자 제가 차를 뽑았어요. 아이고. 할부로 아이고. 과감하게. 네. 그리고 차가 나오자마자 연소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날 너무 좋은 날 새벽에 이제 쳐보니까 차를 몰고 나갔다가 바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네. 차를 뽑은 첫날에 사고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좀 조심조심 운전하셨겠네요. 그 뒤로 안 돼 있기를 바로 연수를 좀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무관님은? 네, 저는 시험은 한 번에 합격했는데요. 네. 수제네, 수제. 저도 초보 시절에 아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인천 차이나타운에 네. 짜장면 먹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내리막길이었는데 이제 빨간불에 차가 서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이게 듣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미끄러워서. 네. 그래서 앞차랑 추돌할 뻔한 순간이었는데 이제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은 거죠. 이제 지금은 핸들을 꺾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차랑 추돌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몰랐던 건데 그래서 다행히 핸들을 꺾은 순간에 차가 멈추기는 했었는데 진짜 아찔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두 분 다 뭐 운전에 관련된 이런 아찔한 사고의 추억, 경험들 하나씩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네. 자세하게 좀 썰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썰을 풀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960번의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딴 차사순 할머니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지금 이제 알게 됐습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이 자동차 회사의 광고에 나오면서 정말 유명세를 타기도 했어요. 성도 차시잖아요. 네. 차와 정말 관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도 면허증을 새로 이제 취득을 하신 거 보면 운전면허 처음 따는데 나이 제한이 위로는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네, 위로는 현재는 없고요. 이제 면허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연령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는 19세가 지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2종 보통, 그리고 소형 면허는 19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같은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16세부터 취득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꿈을 이뤘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쁘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고령 운전자랑 관련한 사고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네. 정말 안타까웠던 얼마 전에 그 창원 터널 화물차 폭발 사고도 지난해 있었는데요. 그 숨진 트럭 운전자가 76세 고령 운전자였어요. 네. 그렇죠. 최근 어떻게 뭐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는 그런 유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젊은 층에 비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특히 내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케이스가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고령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률 준법을 수익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판단력이라 신체 반응 속도가 명백히 젊은 친구가 늦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고 원인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로교통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면허 반납제도 등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될 거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나가서 고령 운전자를 위한 뭐 교육 및 적성 검사 강화 그리고 차량에 실버 마크 부착하는 거 그리고 네. 특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고령한 운전자들은 역시 몸이나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 형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사고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그러니까 최근 고령 운전에 대한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게 최근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급속도 고령화 사회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그 고령 운전자 비율도 당연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2014년 기준으로 보면 고령 운전자의 점유율이 그 전체 운전자의 7.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보면 그날 2013년이 17,590건이고 사망자 수는 737명으로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대비해서 39.3%, 34.7% 각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2003년에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4,500건 정도 됐는데 2년 뒤인 2005년도에는 6,100건이 넘었고요. 2007년에는 8,300건이 넘었고 2009년도에는 11,900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13,000건이 넘었고 13년도에는 17,5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것만큼 그 사건도 그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고령화 사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도 많아지고 그만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면허를 이제 갱신할 때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좀 뭔가 조건을 별도로 좀 검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운전면허 시험에 최초 합격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모두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되는데요. 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직전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경우 그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이 되고요. 네. 그 밖에도 제2종 운전면허자 중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가 지난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 적성 검사를 받고 여기 통과해야 그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고령 운전자,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네. 단축이 되고 그에 따른 또 적성 검사도 하는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령 운전자로 인한 뭐 문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우리와 마찬가지로 외국도 그 고령 운전자 사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사고율이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좀 찾아보니까요. 최근에 특히 그 유튜브에서 보였던 영상인데 네. 호주 멜버른 한 병원에서 주차 타워에서 그 차가 튀어나와서 차를 부딪히고 건너편 건물에 부딪히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된 사건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뉴 사우스 웨일즈주 같은 경우에는 85세 이상 운전자에게 2년마다 운전 시험을 다시 보라고 이렇게 제도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 호주의 그 주와 그러니까 뉴 사우스 웨일스주와 미국 일리노이주 두 곳에서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발급 의미가 아니라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끔 하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고령자의 그 기본권 침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주에는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예는 좀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그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90대 남자 운전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영국에서도 지금 이제 고령 운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뭐 우리하고 비슷한데 일본 고령화는 우리보다 워낙 일찍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전체 교통 사망 사고 중에서 75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것이 그 13.5% 엄청나게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2016년에 비해서 7.4%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이렇게 그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고령자들의 운전이 문제가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 운전자로 인한 문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그에 따른 어떤 정책이라든가 법률들도 다시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뭐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령인데 이제
어떤 일로서 운전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택시 운전사라든가 아니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분들의 운전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법안이 또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지난 2월에 65세 이상 고령의 택시 운전사에 대해서도 자격 유지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었는데요. 네.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사가 급증하면서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고령의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 법안은 입법 예고는 됐지만 관련 택시 업계라든지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운전자를 선별할 수 있는 확인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65세 이상의 그 고령의 택시 운전자가 이제 급증을 하면서 운전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적성 검사 이런 법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군요. 네. 아직까지 시행은 되고 있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운전면허증은 10년마다 이제 적성 검사하고 갱신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정 기간이 이제 지나서 갱신을 안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면허증이 없는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건가요? 그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아니면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해서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그 해의 네.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11월 말일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 밖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종 면허자 그리고 2종 면허자 중에서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이 갱신 외에도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 적성 검사 기간이나 아니면 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종 면허자 그리고 70세 이상 2종 면허자는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아예 취소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1종 면허자 그리고 70세 이상 2종 면허자 경우에 적성 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니까요. 적성 검사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검사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보통 운전면허 하면 자동차부터 떠올리시는데 그것 이외에도 탈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뭐 경비행기, 경운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탈 것들의 그 뭐 면허증을 딸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도 별도의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소형 면허라든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네. 농업기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경운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교통법규는 지켜야 하고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진중권 씨가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최대 3시간 동안 직접 비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경비행기 자격증은 그냥 일반인도 딸 수 있는 건가요? 네, 규정상 일반인도 딸 수는 있는데요. 여러 네.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경비행기라고 부르는 법률에서는 이제 경량항공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으면은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네.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경력을 갖춘 후에 시험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요. 학과 시험과 실기 시험에 차례로 합격을 하고 신체검사, 항공 신체검사도 통과를 하면 이 자격 증명을 취득해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인도
그 교육 이수를 받고 그리고 뭐 실기 시험 또 학과 시험 이런 걸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다 경비행기를 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비행기가 비쌀 뿐이지 네.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에 나갈 때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 면허증 다들 이제 하나씩 갖고 나가실 텐데 이거는 전 세계 국가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단 협약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가기 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이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제운전면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려는 국가가 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인지를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서도 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대사관을 통해서 미리 확인을 한 후에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뿐만 아니라 국내 면허증 그리고 여권도 같이 소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네. 그 나라 법령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같이 지니고 운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저는 사실 국제 운전 면허증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여권만 갖고 있었지 우리나라 면허증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면허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도 이제 잘못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는데요. 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첫 번째,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서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네. 음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인 경우 취소가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정기 적성 검사를 불합격하거나 또는 적성 검사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취소가 되고요. 예. 네 번째로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범죄적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데요. 그 무면허 운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됐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면허 취소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음주 면허 취소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면 지금 뭐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0.1% 다 0.1몇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넘었는데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연들이 보면 구구절절합니다. 그렇지만 듣다 보면 구구절절하지만 실제 재판에 가보면 99.9% 그러니까 그 객관적 수치가 넘어가면 네. 면허 취소를 갖다가 범벅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그런 거 보고 현혹돼가지고 면허 취소 이렇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진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좀 부질없는 짓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 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면허 취소 사유가 음주운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전에 말했듯이 한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재미난 게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형법 등을 위반한 살인죄, 사체유기죄, 방화죄, 강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약취유인죄, 강금, 상습절도죄, 교통방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미한 경우는 네. 1년 이하의 범위를 정해서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취소를 받게 된다고 하면 네. 그 취소를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방해 운전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보복 운전 뭐 다들 한 번씩은 네. 당해 보신 분들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랑 관련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교통 규정을 보면요, 그러니까 난폭운전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속도 위반하거나 등등 그러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연달아서 하거나 지속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그게 보복운전, 그러니까 난폭운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 보복운전도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서는 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난폭 운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 난폭 운전, 그러니까 보복 운전이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고 하면 네.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좀 드는데요.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뭐 다시 취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면허가 취소됐으면은 그 사유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걸 결격 기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정한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허를 다시 취득을 하려면 이 결격 기간이 지나야 되고 이 기간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이라고 부르는 교육을 다시 받으면 이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에는요, 운전면허 시험이 너무 쉬워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이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11년 6월에 면허 간소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네. 운전면허 시험이 되게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그때 이제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초보 운전 사고율이 명백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5년 지난 2016년도에 다시 이렇게 복귀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2011년 6월에 시행됐던 그 간소화 코스를 보면, 그러니까 간소화 과정을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장내 기능에서 뭐 T 코스, S 코스, 언덕 출발 이런 것도 없었고요. 도로 주행 같은 경우에도 넓은 도로에서 직진 주행만 하고 커브 약간 하고 끝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초보 운전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결국 5년 만에 개선이 됐고, 개선한 내용을 약간 본다고 하면 학과 시험도 730문제에서 1000문제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보행자 보호 및 보복 운전 등에 대한 문제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장내 기능도 기존에 2011년 시행 5년 동안 시행했던 거에는 장치 조작하고 차로 준수 2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개정되면서 경사로, 직각 주차, 좌우 회전, 교차로, 가속까지 초과가 돼서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네. 간소화 취지가, 그러니까 막상 예전에 뭐 2011년 전에도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봤자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럼 차라리 그냥 간소하게 하고 그 이후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사고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다시 옛날 제도로 환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줌과 동시에 안전하게 운전할 책임도 함께 부여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IT 기업인 구글은 사람이 운전석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일반 공공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세월이 더 흘러서 운전면허증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람이 운전을 하든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든 어쨌든 사람이 안전한 도로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운전면허 관련법에 대해서 쉽고 또 자세하게 풀어주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